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올해도요.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는 분양시장입니다.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양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옥석 가리기 필요하고 지역별로 그 매물별로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문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부동산 시장 전략 챙겨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여기로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역시나 이 문자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마구마구 질문 던져주세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다음 달에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나요? 이 분양 물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분양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뛰어들 때 꼭 네. 알아야 할 팁 좀 점검해 주세요. 몇 가지 뭐. 자, 굵직굵직한 일단은 것들.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분양시장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이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어딘가에 눌러지면 어딘가의 공기량이 차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내 집 마련이라는 거주 목적을 한다면 네. 분양되는 아파트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고 싶은 게 이제 로망이고 맞아요. 또 원하는 기대치일 텐데 또 다른 투자 수요자들도 가미된다는 거. 그게 분양시장의 열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시장이 지금 어딘가는 뭐 굉장히 100대 1이 넘는 정도로 이렇게 과열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미분양되는 곳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 분양시장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라는 것은 공급량이에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되는 금액 자체가 얼마느냐. 그래서 공급량하고요, 분양되는 금액하고 이 두 가지만 산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택지지구가 너무 많은 과다 공급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지금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다. 다시금 재차 추가 탄력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중 안에서 역세권이거나 뭔가 중심 지역에 있는 것만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택지 시범지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만 핫하게 떠오르지 그렇지 않은 곳들은 공급량이 많으면 결국은 가격이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분양되는 금액들이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분양 금액이 많이 좀 부풀려져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양 금액하고 지금 기존에 5년 된 아파트 그리고 한 10년 안쪽에 있는 아파트의 그 금액 구조를 몇 %를 가져가냐예요. 5년 된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 10%가 더 높은 게 신축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요. 10년 안쪽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는 약 한 20%, 그 이외에는 한 30% 이상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아까 얘기한 5년 안쪽에 지어진 아파트와 또 10년 지어진 아파트하고 가격 구조를 보면요. 오히려 과도하게 분양 금액이 높은 그런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해서 분양시장에 다 뛰어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구분해 가면서 그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되면 다 부자 되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 부자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를 켜고 계신다면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통화로 저랑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곳 궁금하신가요? 네. 어느 네. 곳? 네. 여기 서부 이천동 있고, 예. 현대 한강 아파트예요. 네네. 전에는 여기가 그 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 2년 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 네. 지금 많이 거래도 잘 안 되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 한강변이 있는 데인데,
앞으로 이거를 더 가져갈까? 혹시 더 떨어지진 네, 않을까? 예, 이게 예. 이제 걱정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이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천동에 어떤 아파트죠? 현대 한강 아파트요. 현대 한강 아파트요. 네네. 자, 그럼 한강대교 바로 지나서 네네, 바로 강보로 옆에 오다 보면 있죠. 왼쪽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네. 자, 여기가 그 소위 국제업무지구 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지금 어쨌든 사업 무산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다시금 사업이 재개된다면 일단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좀 핫하게 떠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임대 전세를 놓고 계시나요? 아직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고 계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이쪽이 한강 변호로서 한강이 조망이 되고 또 이렇게 국제 업무 지구 배후 주거지로서는 가장 좀 입지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과연 앞으로 5년 안쪽까지 봤을 때 얼마만큼 이 입지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달려왔던 어떤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속도에 힘입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가 차츰차츰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그 실제로 전세 비율이라든지 또 매매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전세 비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거든요. 네. 그만큼 그 실거주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됐다기보다는 어떤 투자자라든지 거래되는 금액선들이 기대치가 반영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5년 안쪽까지 거래는 안 되고 꾸준히 그 국제업무 지구에 대한 기대치만 기대를 하고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은 실속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한 번의 추가 탄력이라는 부분은 국제업무 지구 말고라도 또 여러 가지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여기에 뭐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국제업무 지구 제외하고 나서는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그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재건축이 된다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그 새 아파트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층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높아요.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로지 등불 하나만 국제업무 지구만 바라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5년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멀지 않겠느냐. 오히려 거래가 계속해서 현 상태로 가게 된다면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딴 데는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관점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실거주 목적인 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투자자들에 의해 약간 거품이 섞인 부분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약간의 거품이 섞여 있다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다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국제무지구 배후 주거지를 선택한다면 그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5년 안쪽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은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실지 체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도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예. 성남시 분당구요. 네. 구미동에 네, 주공 4단지요. 주공 4단지. 무지개 네. 마을 21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향후 좀 어떨려는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오를 만한 곳에 이제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죠. 이제 매수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분당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자, 지금 분당구 네, 네. 구미동 그 오리역 근처에 네, 네. 그 무지개 그 주공 4단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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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네. 거주를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전세를 놓고 좀 투자 쪽인 관점에서 하시나요? 투자 쪽이 한 50%고요. 또 네. 저기 거주 목적도 50%고 그렇거든요. 거주 겸 투자. 네네. 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 사실은 거주 겸 투자입니다.
이게 네. 맞지 않는 그 색깔이에요, 둘의 옷은. 네. 자, 근데 어쨌든 간, 네. 이쪽에 거주라는 것도 반쯤을 껴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거주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죠. 지금 분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입지에서 그 가장 중심은 일단 정자와 판교가 중심입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 아래 미금이나 오리역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 해당되고요. 네네. 밑에 죽전 같은 경우는 용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수지구 죽전동인데 일단 오리역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그 구미동이 왜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만 여기에 단독주택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다는 소리는 나름대로는 아파트를 탈피한 그 부촌으로 좀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주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모습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네. 만약에 여기를 대형 평형을 살래요라고 한다면 제가 반대를 했을 것인데 네네. 지금 이 평형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형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다소나마 가격이 오른 건 맞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시기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일단 신분당선이라는 부분이 그 강남역에서 네. 이렇게 미금을 지나서 오리는 지나지는 않죠. 저쪽 수지를 통해서 이제 광교로 이어졌을 경우에 네네. 이쪽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도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자들도 충분히 미금이나 정자가 여기보다 가격이 구조가 좀 더 세고 네네. 좀 더 내가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좀 좋은 여건이 오리역에 배치돼 있어요. 아, 예. 뭐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거주를 네. 목적으로 했을 수요자들도 오히려 신분당세 개통에 의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일단은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원래 지금은 리모델링이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다시 재건축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좀 더 떠오르고 리모델링이 약간 가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화두도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는 좀 다시금 투자자들의 감의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단지거든요. 아, 예. 특히 여기가 이제 그 소형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소형에서 대형 평형으로 돼 있는 그 어떤 평형 구조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제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평형에서 조금 더 큰 평형으로 수평 증축을 하면서 수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라면은 소형 단지로 돼 있는 것은 사업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는데 대형 평까지 리모델링 하려면은 대형 평형 입주자들의 어떤 동의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왕이면 그래서- 거주적인 측면을 한 51%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네.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금액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한다면 네. 이제까지 꾸준히 좀 올라와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걸 감안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답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리모델링 하면 개인 부담이 많아진다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자, 있나요? 일단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네. 이제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는 이제 네.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제 수직 증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3계층 이상 이렇게 네. 가능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나오는 마진율 갖고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사업 하는 요즘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제시안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노후된 아파트 95년도에 입주된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금액 구조를 얼마나 봐줄 것이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그래도 130% 이상을 못 봐줘요. 노후된 거와 새 아파트의 금액 구조를. 네. 통상적으로 딴 데는 2배를 넘게 보는 데도 있는데요.
네. 여기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가 노후된 아파트인 상태에서 네. 교육 환경과 교통 환경이 좋기 때문에 네. 노후됨에도 불구하고 전세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는데 네. 그 낸 금액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130%가 넘어갈 것 같다. 즉 추가 분담 금액을 하고 다 현재 금액하고 합쳐서 130%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빠져나오실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고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장점이 있는 분위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빠져나오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리모델링의 최대 단점이 안전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모습에서 그 골조에서 세개층을 올렸을 경우에 과연 많은 수요층들이 그 아파트를 좋아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조금 네.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자, 그래서 적절하게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한 번쯤 빠져나올 거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예, 그냥 거주를 예. 한 50% 마음, 예. 51%를 마음을 챙기시고 그러고 나서 네네. 구입을 해도 괜찮다.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예. 욕심을 고맙습니다. 조금 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역시 2077-6330번 계속 전화 주고 계시죠? 다음 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곳 네. 우리 시청자님은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요. 가라가 아파트.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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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말씀해 아파트, 주세요. 예, 칠지청에서 33평을 분양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 시가가 네. 6억 3천 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는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파는 게 적절할까 좀 한참 좀 더 오를까 싶은 예. 거가 좀 가락 좀 말씀하신 거죠? 예, 가락 시형 아파트. 가락 시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70대 먹은 노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나빠요. 좀 말이 둔해서 네. 잘 좀 알아들으세요. 그래요. 예. 자, 지금 가락시형을 네, 17평을 34평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예, 됐어요. 예, 자 됐는데 그 예, 언제쯤 분담금이? 팔면 요즘 좀 분담- 거래가 왕왕 잘 되죠? 아유, 모르겠어요. 잘 되는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가락시형이 예, 작년 한 해 천당 가축을 왔다 갔다 한 곳이에요. 작년 그래도 초반기에 뭐, 이렇게 예. 사업이 좀 무산될 위기 또 사업 시행가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했다가 예, 예. 법적으로 이제 소송해서 좀 이렇게 탈피를 해서 지금은 네네. 순탄하게 이제 관리 처분돼서 이렇게 가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하시네. 네. 예, 어찌 보면은 사실은 조금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조금 근데 틀렸다는데, 예. 지금 팔기에는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조금 더 놔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그 분양권 전매라는 기간이 조금 뜨거워지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아, 올해 예, 올 하반기. 그래서 그 시장 하반기. 되면은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은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가미돼서 네. 지금 일반 분양 금액에 대한 부분이 평당 2,500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가서 이렇게 사업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아, 실제 그래요? 뚜껑 열어서 근데요, 저희가 분담금이 1억 4천까지 나왔어요. 네. 네. 자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생각했던 일반 분양 금액보다 네. 지금처럼 그 어떤 분위기상 어떤 그 이렇게 좋은 지역에 또 대단지 매머드급 그 위치에 네. 가락시형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처에 뭐 예. 예, 잠실 제2롯데월드라든지 9호선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은 부분들의 어떤 역할이 예. 분양권 전매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하반기에 그렇죠. 가면요. 올 하반기가 되면 네. 지금 현재 모습보다도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몇 천만 원씩 돌아가는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상이요. 그때 매도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예, 일단은 지금 생각에서는 저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게 예, 좋다. 지금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사업 기간이 워낙 오래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입주 전까지 이제 관리 처분해서 네. 철거 이주하고 네. 됐을 때 막 즉시 공사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실제로 이제 도급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라든지 예전에 누적됐던 어떤 그 사업비 즉 그 네. 이제까지 뭐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가 네. 1,000억이 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그것들이 나중에 입주 전 그렇죠. 단계에서 많이 늦을 조금 때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한번 태워서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올 하반기를 제 얘기대로 좀 분양시장이 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분명하게 파는 게 나을지 좀 더 가져가야 될지 그때 말씀을 네.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요, 그거 팔아가지고요, 노인네가 생활을 하려면은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른들 없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거주를 네. 지금 거주 비용이시잖아요. 예, 거주 비용 주고서 거주비는 우리가 안 썼어요. 네, 그래서 거주비 말고 그러면 이거 갖고 나중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로 할 거라면요. 수익형에 그걸- 초점 맞춰서 하면은 훨씬 유리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누가 그 파업할 데가 없어서 저희 여기 2억짜리 집에 하나 샀어요. 천안에. 자, 그건요. 일단은 네. 조금 세부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방송에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요. 네, 조금 네. 어려우시더라도 걸음을 하셔서 사무실에 꼭 오셔서요. 네. 세미나를 들으실 겸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꼭 오세요. 그래서 어디 지금 있는데요? 이 세미나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이제 논현동에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꼭 네. 전화를 하셔서 꼭 사무실에 한 분 오십시오. 그래서 네, 네, 차근차근 감사합니다.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말씀드렸어요. 예.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적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대답도 안 하시고 끊으셨어요. 자, 저희 여러분들 세미나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분들의 그 각각 개인의 사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여기에다가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해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월 28일 토요일, 30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 중에는 주어진 시간도 짧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 못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면 이런 얘기들 다 쏟아내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온라인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는 서로 이제 접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세미나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강의를 통해서. 네. 또 그 세미나 이외의 시간들에서 본인의 정말 고민되고 있는 뭐 자금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좀 가져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이 다 틀리니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케어를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열립니다. 토요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알고 계시죠?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2077-6394번으로 이제부터는 전화 열어줄 거고요. 오늘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우 소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어느 곳인지 일단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내우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성내동입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이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이 프리미엄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휴가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면서 이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일단 한 가지 매물 나왔고요. 손은경 이사께서 두 개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어느 곳입니까, 이사님? 예, 오늘은 부동산 온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온기의 핵심으로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으로 두 군데를 가지고 왔고요. 자, 첫 번째는 신흥 강남의 주거지로 뛰고 있는 세곡동에 특히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테라스형 하우스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의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으면서 강남의 한복판, 강남의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 역삼동에 있는 매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맨 처음은 강남구 가보겠습니다. 세곡동 매물 열어볼게요. 강남구 세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3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군요. 3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실 때 테라스 하우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 매물 맞죠? 네, 맞습니다. 투자 예.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요즘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테라스형 하우스 주택인데요. 특히 이 매물에서 한 500m 거리에 작년에 효성 해링턴 코트 테라스 하우스라는 것을 분양을 했습니다. 무려 청약 경쟁률 175세대에 모집하는데 8,000명이 청약을 해가지고 무려 평균 경쟁률 50대 1, 또 최고 경쟁률 220대 1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가까운 위례지구에도 위례자이가 또 테라스형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테라스형 타입과 일반 타입의 경쟁률이 무려 140대 1과 70대 1 정도의 차이로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요즘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아파트에도 단독 주택의 장점을 보완을 해주는 테라스가 있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이 바로 그런 테라스를 갖고 있는 형태의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인기 있는 곳에 또 인기 있는 주거 형태를 미리 선점함으로써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곡동 지역이 원래는 그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 향후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보금자리 지구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들의 동일 평형대, 30평형대의 아파트들이 보통 매매 가격이 7억에서 9억 원 정도를 가고 있고요. 또 전세도 5억에서 6억 정도로 가고 있지만 본 매물은 4억 원대로서 굉장히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강점이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곡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단독주택, 그다음엔 아파트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되는 곳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무려 가격이 20억에서 30억, 아파트도 동일평 형태가 7억에서 9억 원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 또 넓은 평형의 테라스까지 있는 단독주택형의 다세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지막 포인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그 주변 지역 좀 쭉 살펴드릴게요. 이제 교통편은 어떤가, 뭐 살기 좋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니까요. 세곡동 매물 주변은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입지적으로? 네, 지금은 이제 한참 또 개발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망이나 그다음에 전철망이 향후에 좋아질 것인데요. 일단 지금은 가까운 전철역이 수서역이나 복정역입니다. 수서역과 복정역을 차로 버스나 마을버스를 탄다 그러면 1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버스로도 삼성역까지 20분, 또 양재역이나 강남역까지도 바로 연결되는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으로도 충분한 도로망을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더욱이 이제 주변의 도로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령 터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포동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내곡 IC나 헌능 IC, 그다음에 송파 IC 가깝기 때문에 내곡 분당 간 고속도로나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또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또 서울 외곽 순환도 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서 강남 접근성은 뭐 10분 정도. 그다음에 판교나 분당, 또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더욱이 이제 가까운 곳에 또 삼성 서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시설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요양원, 또 강남 구립의 구립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노부부님들이 이렇게 향후에 모시기 좋은, 노부부를 모시기 좋은 그런 입지도 갖고 있고요. 더욱이 또 새롭게 신설된 공립 유치원과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또 향후에 풍문고등학교가 이전에 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고,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녹지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모산과 구룡산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자연 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고, 또 생활 편의시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또 고급 카페 거리와 고급 주택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을 선점할 때는 주변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입지 여건 가운데서 어떤 또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이 매물 가치를 끌어올리냐, 이거를 또 초점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큰 호재들이 많은데요. 일단 본 매물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X 수서역은 GTX 광역 철도망이죠. 그리고 KTX 고속철도망의 연계지입니다. 두 철도망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KTX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그 개발 압력이 내려오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동남권 유통단지와 문정 법조타운,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바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옆으로 바로 또 위례지구하고 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위례지구와 세곡지구가 하나로 같이 간다는 것이고요. 또 좌측으로는 그 양재시 근처에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우면 2지구에 또 삼성 R&D 센터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나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의 접근성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또 삼성동에도 국제기술 복합단지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바로 밑에 쪽에는 헌인마을, 헌인가구단지죠. 이것도 고급 주택지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세곡지구에 대한 교통 대책안인데요. 그래서 대모산, 바로 옆에 있는 대모산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영동대로와 연결해서 바로 접근성, 강남과의 접근성을 이제 뛰어나게 해주고, 또 위례 신사선의 세곡지구의 경유, 그다음에 제2양재대로 그 세곡지구를 위로 가로지로 갑니다. 또 위례에서 과천까지 신설되는 전철, 또 분당선인데 수서역과 복점역이 간격이 멉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역을 신설하는 이런 교통 대책안을 강남구청에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큰 이 개발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내부도 널찍할 것 같아요. 특징도 좀 살펴주시죠. 네, 그 3월 다음 주 준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이고요. 또 총 12세대 중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테라스를 무려 9평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야외 테라스에는 바닥에 우드데크를 깔고 또 야외 피크닉 테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서 내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 펜션의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여기 1층에는 이중 현관문에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CCTV가 8대나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 굉장히 강화했고요. 또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벽간 소음 방지를 해서 1m 이상의 세대 간 공간을 띄웠기 때문에 세대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단독주택의 강점을 살렸고, 그다음에 6m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집이 굉장히 용이하다.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다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모컨 개폐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차량이 들어올 수 없고, 그다음에 전기 쿡탑과 그다음에 거실 천정에 에어컨,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이런 건 다 완비가 되고, 특히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결로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머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또 세세하게 건축주가 입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많은 그러한 편의성을 또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고요. 그 전세는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7천만 원 정도로서 선점을 할 수 있고, 또 대출을 한 2억 7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8천에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연수익 57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은 약 7에서 8% 이상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매물
관심 있으신가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살펴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물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사실 건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과 시세 차이까지 갈 것인지 앞으로의 그런 개발 계획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기간들을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해 드릴게요. 앞서 3룸 매물 살펴봤고요. 이제는 2룸 매물입니다. 성내동으로 안내할게요.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리고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 59.7제곱미터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내동 매물로 이제 집중을 해주시죠. 이내훈 소장님, 포인트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 지역은 핫 이슈가 되는 지역이죠. 고덕하고 개포, 둔촌, 이 재건축 단지들이 총 2만 4천 세대이고요. 천원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1구역과 5구역이 2천 세대입니다. 지금 이주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재건축 세대 중에서 70%가 임대이기 때문에 이주분들이 대부분 바로 옆에 그 강동구 다세대 쪽으로 관심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편의시설, 학군, 교통,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 대비해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요인이라는 점과 그 임대가가 그 지속적인 이 상승으로 인해 한 2, 3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또한 투자 원금을 회수하신 거를 가지고 계시면 편안하게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수요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단독하고 다가구가 모여있기 때문에요. 이 성내동은 거의 신축 투룸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인근에는 바로 옆에는 그 개발이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개발된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올림픽 공원에서요. 산책과 운동하실 수 있는 아주 쾌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CGV 영화관이 코앞이라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잘 정비되어 있고요.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좀 조금 더 볼게요. 입지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 몇 가지만 더 꼽아주시죠. 네, 여기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5호선을 도시 통해서 이 도심에서 업무 지역까지 30분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5호선하고 8호선 이 한승역인 천호역을 이용해서 문정동하고요. 그다음에 잠실, 분당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천호대교하고 올림픽대교가 그 진입로에 가깝고요. 외곽순환 고속도로하고 상일 IC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차량 이용에는 그 강남 지역까지는 30분 이용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옆에 있는 그 구리 암사대교인데요. 천호대교하고 올림픽대교와 강릉대교가 그 집중이 됐던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동부권 이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그 인근의 유동 인구가 풍부해지고요. 주변 상권이 그 개발로 인한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 현대백화점하고 암사시장, 그다음에 공공기관,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활 편의성이 높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 그 올림픽 공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사 유적지, 그다음에 천호공원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쾌적한 지역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는 그 유해 시설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특목고까지 잘 조성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하면 또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재건축 소식이 많은 지역이라 이거를 또 호재로 삼아서 매물 가치가 쭉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주변 지역 호재들 좀 살펴주시죠. 네, 북쪽하고 남쪽으로 보시면 이 지하철 8호선 연장되는 이 2015년 착공 예정에 들어갑니다.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별내 신도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덕하고 둔촌, 이 천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강동구도 강남 재건축 못지않는 기대에 있고요. 그 대규모 이주 수요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단지가 총 2만 6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넘는 이주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천원 뉴타운호 예정대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동하고 이 성내동,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 일대에는 대형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지는 이 자족도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동쪽으로 보시면 그 38,000명을 수용하는 이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사업이 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00명을 수용하는 이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16,000명을 수용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올해 상반기에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해지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써 이 강이라고 이 삼성 단지를 구축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이 세스콤, 세종텔레콤, 그다음에 나이스홀딩스 등 대기업이 그 확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덕지구하고요, 이 더불어 강일지구 인근에는 산업단지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로써 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준공 연도가 이번 달 올해 3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아예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보존 등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 2주면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준공 이 선내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동구, 이 7분 거리인 이곳의 실면적은 46.84제곱미터인데 14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20세대이면서 이 두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5층 중에 2층으로 위치한 이 매물은 2개의 방과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 주택가 지역이면서 조용하고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주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라서 이 모든 차량 관계없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진입로가 약간 코너에 접해 있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정화 시스템 갖춘 엘리베이터하고요. 그다음에 LED 전등, 그다음에 천장 시스템, 그다음에 CCTV 보안문 구성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무인 택배 시스템이죠. 완벽하게 위탁 관리까지 이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아파트의 편리함과 다세대의 저렴한 관리비를 동시에 갖춘 매물입니다. 네, 저희 지금 성내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점검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 어느 선입니까? 네, 성내동은 상당히 이 땅값하고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 주변 상권도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도 괜찮으시고요. 투자 목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면 실투자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또 유의점 또 챙겨주셔야죠, 소장님. 어떤 거 좀 꼽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 지역은 이 성내동 매물은요, 선 분양이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자재면, 벽지, 그다음에 이 싱크대 구조, 그걸 다 완벽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삼동 매물입니다. 강남구. 이번에도 강남구 쪽으로 주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이번에는 어떤 특징 가진 매물일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있고요. 올 9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층 건물 가운데 2층이 있고요. 이번에도 방 2개네요.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갈게요. 어떤 것들 꼽겠습니까? 네, 역삼동. 예, 바로 강남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업무지구와
또 최고의 상권이 있는 강남 중심의 또 한복판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업무 수요와 그다음에 상권이 크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항상 넘치는 곳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9호선 2단계,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개통이 임박합니다. 그러면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현재 본 매물하고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선정릉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개통의 효과에 볼 수 있는 바로 후광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 새롭게 형성되는 그 업무지구, 지금도 많은 업무지구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있지만 향후에 또 개발되는 큰 개발 업무지구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 후에 한전 본사와 계열사 30개 계열사가 이전을 하면서 약 2만 명의 상주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들로 인한 그 향후에 그 임대나 또 매매가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매물 이렇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죠. 지역적인 장점, 뭐 특징들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쫙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위치는 가까운 전철역이 선정릉역입니다. 도보로 약 5분에서 6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한 아래쪽으로 또 선릉역도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가까울 정도로 전철망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철망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도로망으로도 아래는 테일한로,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봉은사로, 그다음에 원주로와 선릉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더욱이 그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그 선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정릉역. 그래서 강남의 한복판에 큰 그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식 공간으로서 굉장히 또 위치가 잘 잡고 있고요. 더욱이 본 매물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내에 그 삼성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죠. 코엑스와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그다음 종합운동장까지 아울러서 이것이 준비되는 곳과의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좌측으로는 또 1km에서 2km 정도 내에 강남역 상권입니다. 신논현 상권까지 팽창되는 국내 최고의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대 수요들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자, 역삼동 매물.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호재에 따른 어떤 수혜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삼동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 정리해 볼까요? 네, 시기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에 개통되는 9호선 2단계 개통입니다. 2단계 개관이 개통되면 바로 가까운 선정릉역에서 좌측, 서측으로 간다면 여의도, 그다음에 마곡, 김포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종합운동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철망이 좋지만 향후에 더 전철망이 더 좋아진다. 또 내년에는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 우측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또 송파구를 가로질러서 강동구의 보훈병원까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효과, 전철이 개통되는 후광 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준비되는 곳. 이곳에 한전부지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한 그 계획안을 보면 높이 571m 그리고 115층. 제2롯데보다 더 높게 짓습니다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빨리 검토를 해서 9월 안으로 이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대자동차는 2017년 1월 전에 착공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대자동차 본사에는 무려 30개 계열사가 들어오면서 2만 명의 상주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곳, 삼성동과 바로 붙어있는 역삼동 이곳에 본 매물이 위치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삼성역이 GTX GTX 강역 급행 철도죠. 이것이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그다음에 일산, 의정부, 금정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향후에 GTX 그 강역 급행 철도가 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이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남역 인근에 또 롯데블류 기지가 있습니다. 롯데블류 부지가 있는데 삼성타운 바로 옆이죠. 이것도 향후에 종 상향과 동시에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개발의 여파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매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 또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과 새롭게 연결되는 교통망들 때문에 임대 수요가 향후로도 꾸준할 것이며 집값이나 매매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준공 언제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쯤이라고 이 말씀 주시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특징들 살펴주신다면요. 네, 올해 9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이 이제 9월인데요. 총 16세대가 올라가고 4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지만 그 앞뒤로 있는 집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방감과 통풍도 잘 될 것이고요. 또 1층에는 보안문 CCTV가 당연히 설치되고 또 주차장을 또 지하로 넣기 때문에 그 외부인의 어떤 그 주차로 인해서 좀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고요. 또 서측에 6m 도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럭셔리한 또 강남에 걸맞게 내외장 마감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에어컨이나 드럼 세탁기가 또 옵션으로 설치가 되고 또 이제 특히 임대를 놓으실 분들을 위해서 전문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 놓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임대인 중심의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임대를 놨을 때 어떻게 좀 가격 분석해 볼 수 있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살펴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6천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을 시장엔 더 높아질 거로 예상하지만 현 시점으로 봐도 2억 6천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투자 금액 3,500만 원, 또 가을에 전세 금액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또 3천만 원 이내로도 투자 가능할 정도로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또 대출 한 2억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보증금 2억 원에 월 1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이자를 다 빼고서 이제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순수익으로 약 연 540만 원 정도, 수익률 계산하면은 약 7에서 8%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요, 이 지역은 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고 향후에 그러한 많은 개발들 때문에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것이 또 강점입니다. 실거주 목적을 중심으로 저희 매물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이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께 적합한 매물인지 그리고 매수에 나설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짚어주세요. 네.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많이 찾지 않습니까? 수익만 쫓아서는 재테크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이전에 바로 안정성, 이것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일단 원금도 지키면서 또 향후에 시세 차이라는 거는 뭐냐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하게 임대가 들어와서 향후에 공실이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정적이고 공실 없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마지막 매물 저희 점검을 해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매물이었고요. 매물 정보들 다시 한번 취합해 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매물 소개 이렇게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요. 손은경 이사의 세미나를 가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재무 설계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3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77-6394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 정보들도 있잖아요. 2077-6394번 똑같은 번호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면 구체적인 사항들 저희가 체크해드릴게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니까 꼭 전화 주세요. 네, 오늘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